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포성이 울리면 사고, 하프가 연주되면 팔라. 네, 오래된 증시 격언이죠. 이는 군사와 금융이 공유하는 한 가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은 공포를 만들지만 그 공포는 늘 기회와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 시장은 중동에서 울려 퍼진 포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닫을 수 있다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해협을 지나가는 원유가 전 세계 수송량의 20%, 전쟁의 소식이 아니라 실물 충격의 가능성이 시장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은 위기의 전조일까요? 아니면 흔들림 속 기회의 서막일까요? 뉴스를 정리하고 이어서 과거 데이터를 꺼내보겠습니다. 전쟁과 충격, 그리고 시장의 반응, 그리고 그 속에서 반복되던 한 가지 패턴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짚어보시죠. 주말 사이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정밀 타격하면서 사실상 군사 개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죠. 중동 내에 미군과 미국인이 합법적 타깃이라며 보복을 경고했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에서는 이미 통과됐고요. 지금은 이란 국가안보위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완전 봉쇄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지만 이번만큼은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슈와 증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습니다. 지난 6월 13일에 보여드렸던 도표 그대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1980년 이후 전쟁, 테러,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친 영향은 대부분 이렇게 일시적이었고 그 충격은 빠르게 반영된 뒤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성보다는 속도전에 가까운 패턴. 만약 이번 사태가 실물 경제 충격으로 번질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진다면 그땐 분명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충격은 단기 이벤트로 간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도표는 과거 코스피가 뚜렷한 상승 랠리 중이던 시기에도 중간중간에 또 얼마나 큰 조정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7년 상승기 중엔 무려 18%의 조정, 2011년에는 9%, 2017년 상승장 속에서는 5%, 2020년에는 7%, 편차가 좀 있지만 평균적으로 약 10% 수준의 조정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정은 랠리의 종말이 아니라 랠리의 일부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살아남는 전략이 결국 승리의 열쇠겠죠. 그리고 주도주 순환이라는 말도 자주 하지만 과거 상승장 국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생각보다 그 순환은 드물었습니다. 오히려 지속에 가까웠죠. 이제부터 3가지 이중도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과거 의미 있는 상승장 속에서 움직였던 주도 업종과 고점 형성 이후 주가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 함께 보여주는 이중도표인데요. 지금 나온 화면은 2007년 코스피가 2000선을 처음 돌파했던 시기입니다. 당시 업종으로 보면 화학과 조선이 시장을 이끌었고 고점 형성 직전까지도 이 종목들이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 그래프는 코스피와 주도 업종 지수의 추이인데요. 코스피가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는 동안 가장 아래에 있는 선입니다. 그동안 반면 화학과 조선은 2007년 중반까지 가파른 랠리를 보이면서 코스피보다 훨씬 높은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고점 형성 전후의 수익률 변화입니다. 지난 초록색 막대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10월까지의 주가 상승률이고 회색 막대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월까지의 하락률입니다. 상승기에는 화학조선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압도적 수익률을 냈습니다. 하지만 고점 형성 후에 조정기에는 코스피 대비 회색 선 보시면 약세를 기록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2011년에는 코스피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때도 화학,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조정이 오기 전까지 이 흐름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그래프 보시면 시장 상승기에는 화학과 자동차가 압도적으로 초록색 보시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약해지면서 화학은 코스피,
즉 이 14% 빠질 때 화학은 24% 밀렸습니다만 자동차가 눈에 띕니다.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선전했는데요. 11% 조정에 그친 모습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2018년 2600 시대의 주역은 철강과 반도체였습니다. 지수는 출렁였지만 주도 섹터는 꿋꿋했죠. 시장이 꺾이면서도 철강과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특히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반도체의 하락세가 시장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코스피가 11% 조정받을 때 반도체는 4% 조정에 불과했다라는 그래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주도주는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걸 과거의 자료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상승기엔 수익률이 가장 높고 조정기에도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코스피 레벨업 주도 업종은 특히 이익 사이클이 중요했습니다. 유동성 장세는 실적 장세를 대비해서 포트를 구성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과거 주도 업종 모두 이익 사이클이 성장하는 업종이었다는 걸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주도주는 무엇일까요? 올해 하나증권에서는 기계와 조선, 특히 방산을 포함한 산업재 업종을 주도주로 지목했습니다. 단순한 순환이 아닌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이익 사이클 확장 국면에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흐름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상대적 강세를 보인 종목군도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미디어, 그리고 건설입니다. 이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의 주도주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이익 사이클이 확장될 업종이 어디일지, 시장의 중심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은 전쟁도 있고 시장 조정도 있고 이익 사이클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겹쳐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고 그래서 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공포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숫자는 결국 방향을 말해줍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이유는 미래를 예언하려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중심을 잡기 위함이니까요.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